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AI 크리에이터의 떠오르는 루키 샘 호트만님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나 혼자 부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네. AI에 대해서 지독하게 얘기해 보시죠. 네, 오늘 여러분은 AI를 얼마나 우리가 깊게 얘기하나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청 딥하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인 즉슨, 왜냐면 샘 호트만님은 예전에 AI 엔지니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AI를 그냥 단순히 강의를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를 추구를 하시고 또 AI 크리에이터로서 최근에 페이스트 캠퍼스에서도 강의를 또 여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예가 깊은 그런 분입니다. 또 저희 솔로프리너 커뮤니티에도 잠깐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는데 호트만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정호영인데, 여기서 호를 딱 떼서, 샘 알트만의 사업 방식 조금 좋아해서,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알트만에서 R과 호를 바꿔서 샘 호트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AI를 가르치는 거는 조금 서브로 두고 있고, 메인으로는 AI 개발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RAG라고, 특화 언어 모델 구축이랑 그 RH 쪽을 개발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교육 쪽은 생성형 AI 딱 뜨면서 저도 같이 한번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치는 분도 계시지만 잘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도 계셔가지고 내가 더 잘 가르칠 것 같은데 하는 생각해가지고 이쪽 시장에도 한번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B2B 쪽으로 그럼 사업을 두 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AG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기업을 같이 하는 거고 기업 강의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B2C로는 현재는 하시는 건 없고. B2C는 전반기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고 있고 하반기에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하반기에도 B2C를 할 건데 B2C는 조금 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 교육 쪽을 B2C로 한번 하는 걸 자동화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B2B에서 개발은 개발 따로 하고 B2B 교육은 B2C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저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B2B 하면서 그 사람들 직장인분들이나 그 직원분들 고민거리나 페인 포인트들이나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정의하고 도와드리고 코칭도 하고 거기 안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2B 레그 개발? 그건 뭐라고 표현하나요?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챗GPT를 쓰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 같은 것들, 언어 모델의 한계점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엄청 대표적으로 두 개 딱 꼽으라고 하면은 할루시네이션, 환각하는 부분이랑 시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GPT 같은 거 23년 10월까지 학습되어 있고 클로드 같은 건 24년 4월까지 학습되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유로 2024년 누가 우승했냐라고 하면은 답을 틀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성 문제가 있는데 그 시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그 기업마다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업 내에 있는 문서들을 텍스트, 이미지, 차트, 테이블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답변을 잘 하게 하는 것을 RA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만의 데이터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정말 그 산업분 도메인에 맞게끔 질의응답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검색해서 증강해서 생성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RAG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시험을 칠 때 달달 외워서 치는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오픈북 시험 같은 것도 해보신 경험은 있을 텐데 전공서적 막 700페이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100쪽부터 300쪽 안에 시험 문제 낸다 하면은 그거 안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서 답변한 것처럼 머리로 문제를 받아들인 것을 사용자 프롬프트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이해를 해서 요거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145페이지 있네. 그걸 딱 찾아서 찝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서 답변을 딱 적는 거죠. 그게 진짜 RA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RAG는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까 전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그게 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두 가지를 러프하게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보안입니다. 보안. 보안. 왜냐면은 챗 GPT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클로드나 오픈 AI에서 우리는 기업 API 너희들 쓰는 정보들 절대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네. 그거는 암묵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자기네들 이제 API를 제공을 해준다 한들 데이터 오고 가는 것들을 이제 어디선가 지켜볼 수도 있는 거고 저장하지 않는다고 한들 내 정보가 어떻게든 이제 흘러가고 이제 어딘가 이제 병목하고 지나가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런 걸 한다 한들 믿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보안적인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챗GPT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내가 뭐 일상이나 뭔가 뭐 마케팅이나 HR 이런 좀 뭔가 데이터가 많은 데서 학습을 해볼 수 있는 도메인 그런 것들은 솔직히 답변 잘 하지만 전 완전 전문 분야 있잖아요. 법률, 판례, 보험약관, 과학기술, 공학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해도 조금 뭔가 미흡한 부분이 덜 똑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을 또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근데 그걸 답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RAG랑 파인튜닝 기술도 있는데 그거 두 개를 같이 접목시키면서 보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기업 특화 이제 언어 모델 만드는 게 주요 개발 사업이고 기업은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고 기업도 우리 기업 안에서 데이터 엄청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잘하는 똑똑한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네네. 네. 보안 관련해서 그러면은 RAG도 하고 보안도 고려해야 되면 네. 그 챗GPT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를 쓰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그 저희가 그 합성 데이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 똑똑한 모델이라고 치면은 O1 모델 이제 나온 거 그 친구나 오옴니 모델이 있는가 하면은 한국어에 좀 더 네이티브한 친구는 이제 클로드라고 이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에 있는 PDF 문서를 그 클로드 API 또는 GPT API한테 넘겨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해볼 수 있는 질문과 답변 셋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프롬프트 인스트럭션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따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학습을 할 때 API 모델을 쓰는 게 아니고 오픈된 언어 모델을 쓰는 거죠. 이제 뭐, 라마, 베타에서 나온 거. 네, 크웬이나 미스트랄이나 이런 것들 이제 퍼플렉스드 이제 보통 미스트랄이랑 미스트랄이랑 라마 모델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따로 하는 거죠. 그거를 잘 말아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오픈북이라고 한 거를 레그라고 표현했는데 저희가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달달 외워서 시험 치는 그런 거를 이제 파인튜닝 봅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페인 포인트로 생각하는 어떤 보안 아니면 정보의 어떤 시성 아니면 우리 회사 정보의 활용 같은 문제를 이제 그렇습니다. 네. 해결해주는 네. 약간 그런 컨설턴트이자 뭐 구축해주는 개발자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내부 챗GPT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기업 상황을 아주 잘 고려해 주는 그렇습니다. 형태이라고 네, 그게 목표입니다. 적혀 있네요. 근데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네. 그거는 기술적인 내용이었고 맞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게 구축한 뭐 우리 회사의 뭐 자사의 LLM 뭐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기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GPT를 쓰는 이유가 보통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똑똑한 언어 모델에서 용처를 좀 더 뾰족하게, 태스크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어 모델 쓰는 것들 보면은 뭐 쉽게는 검색이랑 번역 제일 많이 쓰시고 그거 별개로 이제 뭐 기획이나 뭐 플래닝이나 리서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뭔가 에이전트 레벨 딱 스페시픽하게 잘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하는데 GPT보다 기업에 맞게 이제
그냥 보고서 생성해달라고 하면은 좀 평균적인 답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서 업무를 이제 자동화를 하고 내부에서 정말 효용감 있는 쪽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업무에 대해서 업무 생산성 올리는 용도로 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도로는 이제 저는 공공 쪽을 하긴 하는데 좀 윗분들 니즈를 보면은 뭔가 우리 뭔가 공학 박사 모델 만들었어. 우리 기업에 뭔가 딱 만들었어 하면은 그 공공기관에서 하나 만든 게 있으면은 다른 공공처에서도 꽤 니즈가 꽤 많거든요. 너희들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좀 가져다 쓸 수 있나 해가지고 하거나 이제 그 공공 안에서도 이제 좀씩 연결고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으신 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승진하시고 그런 경우를 좀 보고 그런 니즈를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직원들 대상으로는 확실하게는 업무 생산성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는 공공 안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제 이것저것 이게 뭔가 성공 사례가 생기면은 공공 안에서도 연락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공공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긴급한 뭔가 이슈 딱 터지면은 그 이슈를 이제 그 검색을 해가지고 뭔가 레퍼런스들 다 찾아줘가지고 보고서 초안 쫙 생성해버리고 뭐 그런 니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공끼리도 뭔가 참고하고 싶은 레퍼런스들 이거를 발굴하는 용도가 있지 않나.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해봤던 거 그런 거 있어요. 그 너무 마케팅 좋아요. 팀. 좀 알려주세요. 마케팅 팀에서는 사실 그 소스를 계속 발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지 AI로 만드는 거 자동으로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소스 갈아 끼우는 마케팅 용도?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이미지 소스가 필요한데 그거 그냥 채팅으로 요청하면 이미지 바로 뽑아내게끔. 컨텐츠 베리에이션 하는 거요? 맞아요. 콘텐츠 베리에이션을 그냥 채팅 베이스로 하는 거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CS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인사나 뭐 재무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회사 내규, 뭐 휴가 규정 이런 거 보통은 CS에 물어보잖아요. 인사팀에. 근데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챗봇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문제 정의가 확실히 AI에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뭘 할 수 있냐. 좀 맞아요. 그게 사실 많이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고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기업마다 다 그 니즈가 다 조금씩 다르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이럴 때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업무는 어떤 경로로 보통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기업 레그 개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궁금한 거는 또 영업 뭐 루트라든가 그런 네. 확보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23년 5월에 퇴사를 했는데, 네. 이제 23년 5월 퇴사를 하고, 운 좋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B2B를 항상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 리텐션, 그러니까 물론 B2C도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B2B도 뭔가 같이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은 작년에 좀 괜찮게 했습니다. 괜찮게 그쪽 고객 최대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잘 구축을 했고 내년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내년이 이제 올해니까 이제 올해도 하는데 그 공고가 뜹니다. 공고가 뜨면은 이제 공고가 나라장터 이런 공고 같은 게 뜨면은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준비를 할 때 작년에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포절 쓰고 프로포절 100페이지 씁니다. 네, 100페이지 쓰고 PPT 발표본은 한 이제 뭐 한 30장 만들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거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몇 억짜리니까 발표하면 이제 손 떨리면서 이제 달달달 떨면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베팅을 합니다.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베팅을 하는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 그러면은 운 좋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그 컨텍스트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좀 더 그분들의 이제 페인 포인트를 제가 더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네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무조건 되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 가지고 하고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게 저도 항상 이 솔프리너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식으로 막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리스펙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이 이제 항상 이걸 고민거리 다 안고 있는데 일단 저도 올해 내년 이렇게는 뭔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만의 영업 라인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그 지피터스처럼 이제 AI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뭔가 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알아서 꽤 오더라고요. 연락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컨설팅이나 대행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니즈가 오기 때문에 뭔가 좀 사람들 니즈 많은 공간에서 뭔가 보여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올해 초에 데이터 관련된 거 막 썼는데 이제 장피님 연락 주셔가지고 어떻게 또 인연이 되고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신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된 케이스인데 네. 확실히 좀 사람 많은 커뮤니티에서 뭔가 기여를 하자 이거를 조금 가지고 이런 마인드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기회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네. 보통 그 지금 오디언스 빌딩 활동을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한 건 아니신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좀 다른 방면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네. 어떤 하나의 스터디장을 만든다든지, 뭐 맞습니다.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어쩌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브랜딩하는 브랜딩을 하면서 스스로 영업 루트를 확보해 나왔다라는 네, 걸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궁금한 건 또 재밌는 건 아까 지금 그 회사 어쨌든 공공기관인가요? 어쨌든 레그 개발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 연 단위로 보통 계약이 되나요? 아니면은 개월수로 계약이 되고 6개월짜리, 7개월짜리 그렇게 되는데 네. 그 다음 연장을 하는 건 역시 공공이니까 수익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되게 적고 네. 되게 적고 요게 RAG가 그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죠. 이제 그 업체들이 들어올 때 가격을 보잖아요, 당연히. 이제 가격 보는데 이게 너무 ROI가 적다,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리소스에 대비해서 좀 적다 싶으면은 이제 또 자체적으로 참여 안 하는 회사도 많고. 근데 이제 RAG가 이제 IT 안에서 언어 모델 구축 RAG 쪽은 확실히 계속 니즈가 많습니다. 요새.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술력 가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뭔가 서비스 레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래퍼 서비스들 있잖아요. 뭔가 검색이라든지 네. 보고서 생성이라든지 요약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B2C 레벨에서 하던 프로덕트 레벨 서비스들을 이제 B2B에 잘 적용시켜서 에이전트처럼 이렇게 그 영업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제안의 그 수주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기업 맞춤형 언어 모델이나 레그 해주는 이런 AI 개발자이자 컨설턴트, 네네, 요게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커지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엄청납니다. 네. 요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약간 단기적인 전망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RAG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거기 안에서도 프롬프트도 엄청 잘해야 되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 분들도 영상 많이 저도 좀 보는데 리스펙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GPT 말고 O1 모델이나 이런 게 똑똑한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자명한데 그런 이제 closed LLM, 서비스 LLM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그 서비스 LLM 말고 오픈 LLM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미스트랄이나 크웬 이런 모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서비스 LLM은 그 똑똑한 정도가 뭔가 리니어하게 쭉 곡선의 기울기가 오픈 소스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오픈 소스 이제 그 마크 주커버그 그 라마 모델의 라이센스는 그 이제 우리가 만든 합성 데이터 가지고 뭘 해도 좋다라고 이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GPT나 클로드 같은 거는 우리가 생성한 그 텍스트 인스트럭션 프롬프트 데이터든 그 라이센스 걸려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라마 같은 경우는 좀 열려 있거든요. 근데 라마는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좀 잘 못하는 상태예요. 네. 지금은. 근데 제가 엊그저께 제미나이 프로 002 버전 나오고 어제 3.2 버전 나왔는데 네. 이제 3.2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 치고 올라오는데 기업용 데이터셋 그걸 엄청나게 고품질로 만들어 놓고 그 친구랑 결합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똑똑한 모델 나오는 거 자명한 사실이고 네. 엄청 소형 모델 나오는데 그 소형 모델 그러니까 1 빌리언 막 이런 모델들도 막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네. 3.2 네. 막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똑똑한 엄청 저렴하고 가벼운 모델은 이제 모바일에도 이제 심을 수 있다 보니까
보니까 네. 온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점점 이제 똑똑한 애들은 그 이제 오픈 AI가 너희들 해라. 근데 좀 내 그 태스크가 엄청나게 뾰족한 것들 네. 보고서만 진짜 발찬기 2만 번 연습한 네, 그런 네. 소형 모델 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놓잖아요. 네.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을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에이전트처럼 이제 래퍼를 해서 이제 기업 내부에 이제 넣는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3년, 5년은 가지 않을까? 이 생각,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게, 그거를 이제 태스크에 뾰족하게 간다는 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그거예요. 제가 프리트레인 모델,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이제 클로드 3.5 모델이나 GPT 모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 유치원 이제 딱 기본 교육 정말 단단하게 딱 한 네. 친구를 뜻하는데 이제 파인 튜닝은 이제 그 친구 뭔가 사교육이나 아니면은 그 신입사원 교육 받으면 이제 연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런 걸 전 파인 튜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앞에서 태스크를 뾰족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언어 모델을 이거를 저희가 쓰는 이유가 GPT 3.5 말고 GPT 3 있잖아요. GPT 3가 2020년 6월에 나왔는데 네. 그 6월에 나오는 그 모델이 그 혁신적인 게 뭐냐면은 간단한 예시만으로도 다음 말을 추론을 할 수 있네가 이제 시초였는데 지금 GPT 3.5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계 번역, 요약, 뭐 질의응답, 기계 독해 뭐 이렇게 태스크가 잘게 쪼개져 있었어요. 그 잘게 쪼개진 개수가 1000여 개였고 그 학회 기준으로는 1000여 개의 논문이 1000여 개 태스크에 대한 논문이 있고 그 unofficial로 한 6만 개 태스크가 있어요. 근데 챗GPT 3.5가 나온 순간 이 6만 개의 태스크를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지시만 잘 내리면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센세이션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보고서 작성만 2만 번 발차기 연습한 애보다는 솔직히 뭔가 실력이 딸리니까 차라리 그 뭔가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은 인프라 관점에서는 이제 운영할 수도 없고 비용도 비싸고 그런데 작은 모델에 작은 GPU에 심어서 이거를 뭔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뭔가 이것도 정말 뾰족하게 잘하는 것만 여러 개 만들어둬도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쓸만하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점으로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태스크 뾰족한 거에 대한 문제 정의를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 난점이 있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에 대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리고 그걸 잘 만든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기업 맞춤형 어떤 LLM을 만드는데 시장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거기가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호트만님께서는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그 되게 미니멀한 에이전시 모델로 갖고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을 향한 AI 에이전시들의 그 뭐랄까 아직 춘추전국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요. 너무 초기 시장이라 맞습니다. 있어봤자 플레이어가 뭐 업스테이지나 뭐 달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알려진 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앞으로는 그냥 좀 어떻게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것 같은지 그런 예상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희망적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제 이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면은 반드시 이제 어둠의 세계가 이렇게 막 열리기도 하는데 이제 어둠의 세계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API 비용은 계속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근데 운영비가 그러니까 GPU 살 돈보다 API 비용이 훨씬 싸다 하면은 당연히 API로 이제 서빙하는 게 맞고 그런 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래퍼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API 레벨로 하는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8할, 7, 8할 이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파인튜닝을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물론 많지만은 이거에 대한 비율은 저도 예측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API를 따로 그냥 구독해서 따로 그 비용을 집행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오픈소스로만 따로 가져가서 파인튜닝 하는 그런 회사들의 두 종류로 나뉜다. 러프하게 나누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달파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레벨이나 딱 특화된 태스크들을 뭔가
다이소 뭐 그런 에이전트 다이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네, 거예요. 달파 대표님 만났잖아요. 네, 저 한 5월 달에, 네, 네. 5월 달인가 4월 달에 만났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분들은 API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업스테이지는 이제 완전히 그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프리트림 모델 만들고, 솔라 LLM이 있잖아요. 이름이 솔라인데, 네. 그거를 API로 이제 하죠. 근데 거기 이제 업스테이지 안에서는 솔라 있고, 도큐먼트 쪽 있고, OCR 있고, 번역 쪽. 근데 저 번역 쪽 그 모델 비용이 제 기준에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품질은 또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디벨보다도 괜찮은 경우도 몇 번 봤었고, 그래서 저는 해외 전자책 이런 거 같은 거 산 다음에 솔라 API를 싹 다 돌려가지고 전 잘 봤었거든요. 되게 피터 레벨스 전자책 그걸 네. 봤었어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봤었는데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러프한 전략을 나눌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 이렇게 특화 모델 만드는 그런 회사는 AI 리서처 분들이나 AI 엔지니어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엄청 실력자도 엄청 많이 계시고, 네 그런 그게 이게 투 트랙 러프하게 나눴으면 투 트랙 나누는데 그래도 API 쪽이 훨씬 더 사람들 많고 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API 쪽이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저희가 솔로프리너 분들은 이제 프로덕트를 굉장히 빨리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특화 언어 모델 이쪽은 이제 B2C 그러니까 솔로프리너들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GPT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 서비스 하잖아요. 그런 걸로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건 비용이 그냥 일반 옴니 모델보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또 비용 관련해서도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렵게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전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 조금 편하게 이제 해석까지는 아니고 그냥 각주를 조금 붙여보자면 그냥 AI를 이제 갖다 쓰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금광을 캐기 위해서 곡괭이 장사를 하는 쪽이 있고 직접 곡괭이를 갖고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금광 캐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광을 캐기 위한 곡괭이를 잘 제공하는 거를 즉 비용 효율을 할만 잘하면 좀 저렴한 곡괭이를 계속 사서 내가 계속 곡괭이질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좋게 된 비즈니스가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시현님이 잘 정리해 그 주셨어요. 옆에 또 청바지 파는 사람. 네, 청바지판에 네, 리바이스가 네, 돈 많이 벌었다는 네, 그 얘기가 네, 있죠. 네. 참 근데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현재를 전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도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 같은 데서도 이제 망분리 이런 것들이 되게 공고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그 완화되는 걸로 보면은 AI가 꼭 말씀하셨던 뭐 그 곡괭이만 공급하는 그 API 모델 쪽이 더 강세가 될지 아니면 직접 에이전시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직접 파주기까지 다 하는 그 부분이 강세가 될지 현재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됐든 승자는 우리 편,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의 그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나 뭐 에이전시 사업은 계속 잘 되지 않을까. 네, 뭐 저 그렇게 공감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스레드에서는 AI 정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빠른데 이렇게 하지만 제가 또 어제나 그제나 좀 다른 세계라고 할까요? 일반 세계에서 느꼈던 거는 와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도 반대로 엄청 느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3년, 5년 정도가 진짜 갈까를 계속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가 반영되기까지는 5년 정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는 지금 진짜 아까 3.5가 한 방에 다 해결했다 했잖아요. 그런 모델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러면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시기는 또 반드시 오고 그 시기가 전 언제가 올까 사실 그게 조금 저한테는 의문이고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것의 그 잠재력과 파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오히려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정리가 명확히 안 돼 있어가지고 좋은 결과 안 나오니까 AI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뭐 안심하실 수도 있고 그냥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계속 그 밑단에서 프롬프트를 많이 만지다 보면 우리도 좀 놀라는 순간이 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게 사실 그렇게 과장되지 않았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저 무서워요 진짜. 네, 무섭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어떤 임계 영역을 넘는 순간이 팍 됐을 때 사실은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학습했던 사람은 어떻게든 좀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은 인간의 역할을 아직 못해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미래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실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럴 것 저는 같아요. 생각해요. 예. 저는 좀 약간 미래 낙관주의자, 기술 낙관주의자여서 저도 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음. 그리고 우리도 약간 이런 기술 관련돼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에, 너네들 모르면 큰일 나. 약간 이런 식의 논조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의 변화에 팍 체감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 무시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뭐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근데 뭐 저는 IT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하나의 고유 역량으로서 그 AI 리터러시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 디자이너 커뮤니티에 있다 보니까 얘기 나온 거는 실리콘밸리에 많이 계신 디자이너 커뮤니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최근 2, 3주간 디자이너인데 나 앱 출시했다가 너무 많이 포스팅이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맞아.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구글에 다니셨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구글에 디자인을 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디자이너의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개발자의 그 치고 나가고 있는 이 개발자가 안전하게 만들어준 집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잘 보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에 그쳤는데 이제는 디자이너의 역할은 그게 아니게 된 것 같다. 우린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도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AI가 기술로 접근하는 게 너무 쉬워졌고 디자이너 한 명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이제는 예전처럼 디자인을 계속 픽셀 만지면서 디테일만 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발까지 프론트엔드까지 다 부러뜨리고 백엔드까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디자인 엔지니어의 역할이 앞으로 부상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던 최근이었고요. 약간 직업적 변화라고 했었을 때는 어쨌든 IT 업종은 무조건 이제처럼 디자이너, 뭐 엔지니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변할 것 같아요. 직함 자체도. 그래서 경계가 없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AI가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저 됐습니다. 호트마님한테 갑자기 질문 하나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그런 거 봤어요. 그 IT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뭐 몇 달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점점 당겨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만약 AI 개발자라고 치면 0에서 시작해서 지금 상태로 만약에 에이전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빡세게 풀타임을 했을 때 몇 달 정도 공부하면 뭔가 수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는 거랑 AI가 잘하는 거 일단 전 나눌 것 같고요. 근데 에이전시를 할 때 그 O1 모델이 좀 좋은 게 플래닝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LLM에서 태스크 4대 천왕 부르면은 마케팅 데이터 분석 하나 있고 코딩 하나 있고 플래닝 하나 있고 리서치 이렇게 4대 천왕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 이제 O1에서 좀 저는 매력적인 부분이 이제 코딩은 너무 잘하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리서치는 4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플래닝이 저는 좀 제일 재밌게 흥미롭게 느꼈는데 이제 그 플래닝 부분을 원래 저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O1한테 플래닝 시키면은 생각 중 하면서 생각 흐름 딱딱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흐름에서 그걸 느끼는 거죠. 나는 이거 아예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이렇게 하네? 그러면은 그 부분 딱 빼와가지고 몇몇 부분은 AI가 못할 것 같은 부분은 내가 뭔가 조금 수주할 때 뭔가 계획 따로 세우고 AI한테 레버리지 받을 부분을 따로 딱 정의해서 딱 분업화 시켜놓고 이제 질문 주셨듯이 이제 분업화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공부에 대한 기간은 제가 함부로 정의를 할 수 없는 게 저는 일단 에이전시 이거를 23년 나와서 이제 하는 것 별개로 그 전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19년부터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내재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그 기업들 페인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마다도 다르고 저는 결국 이게 개인화 커스텀 이 영역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에이전시가 결국에는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거 공부한 기간이라고 따로 정의하기보다는 일단은 몸부터 들이박아가지고 이거 잘한 거 못한 거 분류해가지고 그것들을 나만의 데이터 다 쌓아놓고 이터레이션 계속 늘려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다고 저는 아, 저 샘 호트만님의 답변을 제 방식으로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기회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외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코드를 배웠어야 되고 뭔가 컨텐츠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뭔가 그 어떤 툴 같은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학습이 필요한 것들의 비용이랑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 같고 오히려 문제를 뭐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의 어떤 숨겨진 페인 포인트를 내가 읽어낸다든지 아니면 되게 그걸 나이스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암묵적인 거?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한 삶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거에 대한 논의 없이 그 어떤 난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몇 년 동안 학습하면 돼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할 거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너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너는 사실은 평생 해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본질적인 어떤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떤 능력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석 인터프리터. 인문학적 능력이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맞아요. 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의 통합적인. 매력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 컨텐츠를 만드는 툴보다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말씀하셨던 매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배우기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배우기 너무 어려운 그러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 사이드에 계속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인간 본성이나 인문학 같은 거 공부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아직까지는 클로드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면 좀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그죠? 네, 디테일한 부분이 좀 채워지지 빨리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도 내 경험치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인문학 같은 거 좀 철학 이런 것들도 그리고 관심을 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뇌과학. 생각이 듭니다. 네, 뇌과학도 엄청 뇌과학도 네, 중요한 뇌과학 것 진짜 같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지능이 그 사람의 어떤 비교 우위거나 경쟁력인 부분은 이제 심각하게 축소되거나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다. 그 슈스케버인가? 뭐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우리가 사실 계속 살면서 훈련했던 것은 오직 지식밖에 없고 사실 뭐 전문직들도 정말 막 고시 공부해가지고 빡세게 막 3년 5년 자기 인생 다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AI 관점에서는 되게 네, 그 뺏기 쉽고 디스트럭트 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인간으로서 큰 챌린지를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AI가 잘하는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잘한다는 거가 인간이 잘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씩 뺏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레버리지 하기도 하지만은 일부분은 우리가 뭔가 우리 고유의 가치를 잃는 느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중간을 좀 잘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일자리나 이런 것들 위협 많이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대체되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개발한 거 바탕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대체한 그걸 이터레이션 굉장히 빠르고 그 작년 22년 23년은 그 완전 채용 쪽 완전히 얼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메타 같은 경우 엄청 막 개발자도 엄청 많이 자르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가 제일 빨리 되는 부분은 저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저희가 오픈 AI가 솔직히 그 뭐 하나 큰 거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몇 기업들 다 없어지잖아요. 맞아. 한 예를 들어서 1000개씩, 10,000개씩 없어진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뭔가 타노스처럼 이제 딸깍 하면은 싹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23년 11월에 GPT-4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특화된 뭔가 래퍼 해가지고 우리 하겠다 했는데 그 기업들 다 없애버리고 옴니 딱 나왔을 때 보이스 이제 하던 회사 음성 시장 하던 그런 사업들 웬만한 거 다 없애버리고 맞죠. 이게 진짜 타노스격인 존재인데 저는 그래서 그거예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확실히 샘 알트만이 그 오픈 AI가 하려고 하는 거에 절대 따라하지 말고 안 하는 거를 차라리 따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안 하는 거를 따라 하려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인문학의 철학 그런 데에서 정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계속 찾고 있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오픈 AI가 기본소득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고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네, 사실은 무섭죠. AI한테 대체할 거면 너는 그냥 일 하나 하고 쉬어라. 네. 그냥 AI가 할게 이런 거니까. 맞아요.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는 알아서 재밌게 그냥 살아. 어. 놀면서 돈은 우리가 벌게. 음. 이런 느낌으로 사회가 변할 수도 있겠다. 그건 저는 하죠.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언젠가 네. 오겠죠. 무조건. 네, 한 10년 안에 온다고 이제 꿈을 봅니다. 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인간으로서.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아직은 그러니까 과학 유튜버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우리가 웃는지를 해석을 못 했대요. 그러니까 이 뇌과학 쪽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근데 뭐 그것도 해석이 언젠가는 되겠지만,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그 뭔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우리는 계속 즐겨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약간 화제를 돌리면서 샘 호트만님이 이제 최근에 출시하시기도 한 자동화 쪽, 이것도 사실 얘기해야 되는 큰 주제였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자동화 관련해서도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자동화 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이제 기업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가르쳐봤고 레그도 코칭 해봤고 그 GPT스도 가르쳐봤고 GPT스 프로젝트도 가르쳐봤고 메이크도 이제 해봤는데 그 프롬프트랑 GPT스만 가르치는 거는 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직장인 분들은 결국 어딘가 소스가 외부 사스랑 이제 통합 인터그레이션 돼서 딱 뷰로 딱 눈으로 딱 아웃풋이 딱 보여지는 거에 와우 포인트가 굉장히 있구나를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크 제피어 이거는 진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 장팬님 그 구독자 1000명 시절 때부터 그런 걸 이제 계속 하셨던 거 알고 있고 그걸 봤을 때 이런 것 바탕으로 레버리지 할 수 있겠구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상 이제 가르칠 때 돼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RPA 툴밖에 안 됐었는데 그냥 업무 자동 반복 노가다만 해주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메이크 모듈 안에 퍼플렉시티 클로드 그로 하고 뭐 GPT 이거 달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진짜 AI 오토메이션 레벨로 쓸 수 있겠구나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유도가 높고 무료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살짝 어려운 메이크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 쪽도 하다 보니까 메이크 같은 걸 이제 제가 몇 개 사례 같은 것들 이제 보여줬어요.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의지도 생기고 확실히 이제 시연님도 이제 메이크 하는 것도 컨텐츠 크리에이팅 쪽으로 이제 하는 거 보고 이렇게도 잘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느끼고 있고 또 메이크 하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스레드에 꽤 많잖아요. 보면은 이제 메이크가 어느 정도 기본 중간 레벨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시나리오 모듈만 딱 보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점점 창의의 영역으로 가고 있구나. 맞아요. 예, 그건 결국 창의의 영역, 인풋이 뭐고, 시나리오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맞아요. 아웃풋, 와우 포인트 뭔가, 이거 딱 이 세 개를 딱 챙길 수 있는데, 이 자동화, 자유도, 이 정도 결합하면은, 이거 시나리오 공장처럼 찍을 수 있겠다. 컨텐츠 좀 공장처럼 찍을 수 있겠다. 와우 포인트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좀 메이크에 빠졌던 것 같고, 우연히 좋은 기회로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 메이크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해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메이크를 해외 유튜브도 많이 보고 국내 유튜브 많이 보는데 뭔가 기본을 가르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우리 옛날부터 학습 방식이 바텀업으로 이제 영어 문법이나 수학, 사칙연산, 방정식 배우고 해야 이제 함수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여전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뭔가 없어가지고 이거 뭔가 기초적으로 메이크 보면은 이제 플로우 컨트롤 하는 연두색 모듈 계열이 있고 연보라색 계열 있잖아요. 툴스 부분 이런 것부터 뭔가 이터레이터, 어그리게이터 뭐 이런 부터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짤막짤막한 거 인터그레이션 하는 것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언어 모델 이제 제 전문이다 보니까 메이크에 좀 맞는 프롬프트 같은 것들 다루는 거 그리고 인스트럭션 좀 최적화시키는 거 그거 다루면서 그 종합적으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파이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스트 캠퍼스 강의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세이지 너무 잘하신다. 너무 유익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즘 메이크 관련해서 정말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초 강의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잘 되시겠다.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메이크 유튜브 보면은 이게 그 컨텐츠를 뭔가 좀
재밌게 뽑아야 되다 보니까 딱 처음 인트로에는 뭔가 시연을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 된다 하고 이제 쭉 하는 거 이제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해보니까. 많죠. 엄청 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메이크가 어떻게 보면 또 노코드 툴이라 해도 결국 엑셀 함수 수준 최소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막 내장 함수들 잘 다뤄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 필요하고 또 최소한 제이슨, 어레이 이런 뭐 번들 이런 자료형도 알아야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걸 다뤄주는 영상이 국내는 아예 없고 해외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뭔가 그런 분들 아예 못 하시는 분들 메이크를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제 거를 들으면은 큰 효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언어 모델 쪽에 조금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왜냐면 제가 그쪽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 별개로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무 직장인 타겟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 시연님도 메이크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너무 좋죠.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시고 아. 컨텐츠 계획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저도 제품 디자인을 했다 보니까 개발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갈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메이크를 어떻게 쓰냐면 사실 백엔드를 써요. 그러니까 코딩을 제가 못하니까 그 메이크로 보낸 정보를 이제 코더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메이크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학습 방식이 옛날부터 좀 독학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배운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사례부터 맨날 배웠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맞아요. 무조건 탑다운으로 무조건 사례 위주로만 배웠다 보니까 제가 이제 풀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되게 매직 같지 않나요? 하고 사실 자세히 보고 따라하면 하실 수는 있는데 중간에 막히는 부분들은 제가 해소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대한 이제 답변을 남겨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질문하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강의는 당연히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너무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메이크 하시면은 당장 그 파란색이니 초록색이니 이거 자체의 개념도 모르고 클릭도 있는데 다 영어잖아요. 일단은 맞아요. 그거 자체가 진입장벽이고 네. 맞아요. GPT를 딱 뜨는데 API가 뭐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딱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 수요는 무조건 존재하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어쨌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메이크가 저는 할루시네이션처럼 뭐가 있냐면 아이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처음 복잡. 그냥 딱 정해진 길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영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저도 영어 맞아요. 문법 배우는 때도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많이 듣고 ABCD 다 볼 줄 아니까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문법 공부 딱 하는 순간 투부정사가 뭐야, 동명사가 뭐야, 정해진 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던 맞아요, 맞아요. 메이크가 그런 부분이 단점이기도 하고 일일이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개발하려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원래 거죠. 개발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웹훅에서 이메일 보낸다 치면은 원래 그냥 모듈 2개에서 깔딱깔딱 이제 세팅하면 끝인데 실제 파이썬 코드로 변환을 하면은 한 5, 60줄 나와요. 최소. 최소 5, 60줄 나오는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메이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괜찮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저는 약간 그런 편이어가지고 메이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도요. 진짜 좋아요.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 많이 들고 AI를 만났을 때만큼이나 메이크 봤을 때 되게 세상이 넓어졌다는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노코드 자동화 툴로 분류될 수 있는 뭐 메이크 같은 거에 매혹이 된 이유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 있는 무리에서 노코드 딱 내밀잖아요. 그럼 돌 8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개발자분들의 그 그렇죠. 거기 정파고 우린 사파. 그쵸. 뭔가 그 가오 아닌 가오가 있어가지고 그쵸. 노코드 딱 이런 워딩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개발할 때 환경 세팅해야 되고 서버 세팅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귀찮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메이크가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만 공부 살짝 들여서 하면은 금방 만들겠네가 있어서 메이크에 일단 빠져든 게 크고 근데 물론 이제 그 메이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큰 사스를 하긴 굉장히 어렵죠. 데이터가 인입이 엄청 크면은 그 노코드 해놓은 거 다 덜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메이크로 뭔가
대행 연락 이런 거 오면은 일단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이게 MVP 수준을 원하는지 진짜 완전 실 레벨로 가려고 하는지 일단 들어보고 실 레벨로 간다고 하면은 메이크는 바로 접어두고 뭔가 완전 로우 레벨로 이제 개발하는 걸 이제 고려를 하고 뭔가 빠르게 뭔가 실험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은 메이크도 가고 아니면 또는 혼자 아니면 특정 부서 안에서만의 자동화를 한다 하면은 메이크 충분히 완전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이제 내가 뭔가 세팅하는 그거에 대한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에 대한 매력도가 일단 메이크가 컸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완전 B2C 서비스 레벨로 하는 거 아니면은 메이크는 해볼 수 있는 거 충분히 많다 싶어가지고 들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제로코드 킷 같은 모듈 이제 파이썬 코드 넣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어차피 파이썬 할 줄 아니까 이제 그런 거 레버리지해서 뭔가 더 재밌는 거 해볼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게 메이크에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모듈에 있는 그 웹앱 지원해 주는 게 한 1800개, 1900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평생 못 써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해보면은 와우 포인트 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네, 많구나가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메이크에 빠진 것 같아요. 개발자는 이제 선택의 옵션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 같은 비개발자 원래 못하는 거였는데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너무 맞아요, 신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메이크에 그 커스텀 앱 만드는 것도 있는데 나는 누구 좀 메이크 관심 있는 개발자님들이 그 커스텀 앱 만드는 것도 조금 네. 연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저 너무 생각했어요. 하고 싶어요. 국내에는 아예 없고 네. 해외에는 몇 개 있는 네, 것 맞아, 같은데 있어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아, 이거 카카오톡도 연결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카카오 네. 카톡은 안 돼요. 카톡 너무 카톡 안 돼요? 어려워가지고 커스텀으로? 네. 아, 그렇구나. 메이크 강의 정병준님 메이크 강의인가? 맞아요. 그건 알림톡이랑 거기에- 친구톡은 돼요. 솔라티나 뭐 이런 거나 그거 말고 그 저희 그 체코의 그 현지 개발 제대로 보셨네. 네. 오. 그 체코 개발자님이 다 봤어. 커스텀 앱으로 그 만드시면 카톡도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 제가 그래요? 기술 검증은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커스텀 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개발스럽게도 확장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메이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메필러님 강의에 메이크 카카오톡 연결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네. 아마 그 카톡 연결이 제한적인데 안드로이드 공기계라고 할까요? 그 폰을 통해서 하면 카카오톡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우회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API가 제공되고 있진 않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카톡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맞아요. 라인은 되고 네, 텔레그램도 라인이랑- 해봤고 라인은 열려 라인이랑 네. 왓츠앱은 쉽게 맞아요. 하는데 텔레그램, 카톡은 네. 많이 어렵죠. 텔레그램으로는 너무 쉽게 그 좋죠, 카톡방 좋죠. 맞아요. 그 좋죠. 만들고 그러니까 네. 카톡방이 아니라 텔레그램 방 이런 거 네. 많이 하시니까 네. 그거 너무 잘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네. 너무 신나는 거죠. 자동화라는 거 하는 게. 맞아요. 옛날보다 확실히 저도 자동화를 처음부터 했지만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AI가 하나의 모듈로 추가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다고 좀 체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붐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맞아요. 기쁘고 다 같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진짜 병주님이야말로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부터 했잖아요. 저는 진짜 요즘에 계속 놀라는 게 뭐냐면 병주님 콘텐츠 보면 옛날에 이미 다 한 거예요, 진짜로.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콘텐츠는 병주님이 이미 다 했어요. 일단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 항상. 근데 그 내용이 더 정확히 있는 거야. 그것도 한 뭐 1, 2년 전에 했어요. 맞아. 선지자. 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아직 근데 이제 더 잘하고 계시죠. 근데 그 호따님이 스웨드에서 쓰신 얘기이기도 한데 네. 결국은 사실 그 툴을 누가 많이 알고 있냐 뭐 누가 먼저 썼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싸움이다 이렇게 하신 말을 저 되게 공감했거든요. 사실 뭐 메이크 우리같이 조금 익숙한 사람은 금방 사실 쓸 수 있거든요. 결국 근데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가르는 거는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같아요. 메이크로 한정을 지으면은 우리가 못 쓰는 모듈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 금방 딱 가져다가서 한번 응용해서 쓰는 사람 있고 API에 대한 종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엄청난 무기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렇죠. API 그거 뭐 릴리스 API도 뭐 달 수 있어? 맞아. 플러스 뭐 파인튜닝한 모델을 맞아. 뭐 API 달 수 있어? 뭐 맞아. 이런 거는 뭐 도큐먼트 OCR 하는 것도 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알고만 있다 인지만 하고 있으면 이제 바로 응용을 해버리면 되니까 맞아요. 거기서 저는 좀 실력이 좀 요즘 많지 확실히 확 커진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레플리케이트라든가 아니면 API 연동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백엔드 개발자가 꼭 API 만들어주고 그렇게 연동을 해야 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영역이었는데 지금 그냥 일반인이 그냥 뭐 레피드 API든 뭐 레플리케이트든 어디 가가지고 API 그냥 딱 주소만 따오고 메이크 딱 연동시켜버리면 뭐 내 앱이 나오네?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시대는 역시 확실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창의력 모든 것. 아이디어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뭐 더 많아지긴 했지만 저 옛날 그 노코드 자동할 때도 생각했던 건데 그냥 내가 어떤 기능을 원해요. 그럼 그건 그냥 무조건 있다고 전제하고 맞아요. 하면 돼요. 맞아요. 사실 무조건 있어요, 사실은. 리서치를 엄청 잘하면 맞아요. 된다. 맞아요. 이거죠. 뭐 하지만 20시간, 100시간 걸릴 수도 있다.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제약이 있을 수 있죠. 되기는 된다. 근데 이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에이 안 되는구나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하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이게 안 될 리가 없어. 맞아. 무조건 돼. 이렇게 맞아. 생각하면 어떻게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되는 거죠. 저는 원래 그거를 이제 개발 코드에서 맨날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이 조금만 들어가면 내 영역 아님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클로드가 있고 GPT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또 요즘은 커서 막 그 리플릭 이런 것이 엄청 또 발전돼가지고 맞아요. 그냥 사용자가 그냥 프롬프트만 해버리면 바로 웹앱으로 빡 나와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서 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이디어 싸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맞아요. 여러모로 우리가 어떤 식의 이야기를 또 펼쳐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AI 크리에이터 이제 샘 오트만님과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앞으로의 계획 한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거 다음에 저희 나 혼자 보자 고민 해결 상담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향후 방향은 일단은 제가 연말까지 RH 쪽의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해서 뭔가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해두면서 그거 B2B 따로 냅둘 거고 강의 같은 거는 요새는 다 거절을 하고 있는데 운 좋게 또 내년에 다시 또 들어오면은 이제 조금씩 좀 의사결정해서 해볼 거고 B2C에서는 이제 전반기 한번 해봤고 이제 하반기 이제 10월 말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0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0월 말에도 제가 무료 강의 3일 달려볼 생각이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저도 관심 있어요. 저도 관심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생초보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근데 저 부끄럽지만 아직도 그 정확하게 그 모듈과 어레이, 모듈이 아니죠. 번들과 어레이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있고요. 네네네. 에러 핸들러 4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메이크를 3일 동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요? 네, 프롬프트부터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뭔가 따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B2C를 이제 솔로 프리너지만 직원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솔로 프린 할 때 뭔가 초반에는 비서 같은 포지션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가 일단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B2C 같은 거는 잘 해서 위임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데 운영을 위임을 하고 컨텐츠 만드는 거나 가르치는 거는 결국 제가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으로 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저도 조금 오토메이션 쪽 이제 커뮤니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하는데 이제 커뮤니티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이제 거기서도 각자의 엣지가 다 있는데 나만의 엣지를 어떻게 좋은 가치를 잘 만들어서 제공해 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쵸. 그거 그냥 평생 고민 이제 커뮤니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평생 고민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코어트로 할 건가요? 멤버십으로 할 건가요? 지금은 저 코어트로 코어트로? 해야 왜냐면은 이게 월 멤버도 이제 저도 이제 듣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월로 이제 쭉쭉쭉 돈이 나가지만 실행은 내가 월마다 꾸준히 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는데 맞아요. 코어트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빡 몰입해서 실행력 딱 해가지고 네. 뭔가 아웃풋 빨리 내게끔 이제 회초리 들어가지고 확 휘둘러가지고 어떻게든 성과 내게끔 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서 네. 코어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죠 이제 월마다로 하면은 이제 월마다 매주 뭔가 새로운 것들 이제 같이 계속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피로도가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저도 코어트 하긴 하지만 저도 2주마다 계속 뭔가 제공하거든요 제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결국 커뮤니티를 한다는 거 이꼴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평생 공부하는 기초 근육 같은 거는 제가 AI를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주말마다 공부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이거는 제가 이미 훈련이 돼 있어서 이거는 좀 제 나름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렇게 교육 쪽 B2C 교육 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디벨롭 하는 게 이제 향후 목표고 B2B는 이제 연락 올 때마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목표, 네. 투트랙을 하는 게 목표고 응원하겠습니다. B2B에서 배운 것들을 B2C에서 조금씩 나눠주자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고민은
10월 말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저희 마무리 이제 할 시간인데요. 이제 나 혼자 보자 고민 해결 상담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3명이 이제 호트만님의 고민을 듣고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고민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이게 원초적인 고민이어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오디언스 빌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잘 모셔와서 최고의 가치를 주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구매 쪽은 제가 일단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최대한 제가 평생 일단은 뭔가 제공을 평생에 가까운 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겠다 저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건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신규 오디언스 이거 빌딩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컨텐츠 꾸준히 만드시고 장피님도 뭔가 유튜브에서 한 번 크게 이제 죽이는 길더라도 한 번 굵직굵직한 거 이제 던지시는 스타일이시고, 이제 조시님은 글쓰기 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솔직히 올해 일을 너무 많이 벌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핸들링 하기가 이제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서 네. 제가 그 패스트 캠퍼스 강의도 원래 직원 친구랑 둘이서 만들려고 하던 거를 제가 4명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메이크 할 줄 아는 제 내부 개발 친구가 개발팀이 있어요. 제 개발팀이 따로 있는데 그중 6명 중에서 2명이 메이크를 잘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고 있을 정도로 이제 위임하고 부탁하고 이제 아웃소싱을 이제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네. 시간 관리 해도 이제 일 벌린 거를 이제 후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생겨야 제가 글쓰기든 오디언스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스레드도 원래 제가 솔프이너 랩에서 글쓰기 한 달 무조건 해야지 해서 일단 한 달 딱 했어요. 그래서 스레드 1000명까지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 뒤로 또 몇 달 놔버리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마음 먹어가서 이제 조금씩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는데, 결국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제 좀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영감이 나오는데, 그 영감이 없어가지고 고민 이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한탄을 하자면은 실행력이 너무 좋지 않다 지금 오디언스에.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여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문자답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해결이 된것 같은데. 제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떤 사실 식으로? 똑같거든요. 네네. 저도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조신이 빼고 여기 다 약간 네, 비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기적 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 당장 또 고객들한테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일이 제일 우선순위니까 네, 내가 콘텐츠 만들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짐하는 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B2B로 뭐 에이전시든 강의든 하는 거는 일회성으로 노동이 발생하고 돈도 일회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콘텐츠는 일회성으로 노동하지만 그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라이프타임 밸류는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숏폼은 지속적으로 안 하면 말씀하신 대로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롱폼 컨텐츠 중에서도 또 더 롱폼, 그러니까 되게 그 긴 튜토리얼 같은 거는 저는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되게 그 전환이 일시적인 걸로 장기적인 LTV 전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좋아서, 그냥 하기 힘들면은 충분히 뭐 그 생길 때까지는 그냥 생활하다가 하다 보면 딱 이건 진짜 어느 정도 잘 정리된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다라는 게 딱 정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게 어차피 강의 때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강의 내용이랑 그냥 똑같이 하세요. 저 똑같이 해요, 그냥. 어쨌든 강의에 가면 현장감도 있고 그 사람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회성이지만 유튜브는 지속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 기모아서 컨텐츠 발행하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기모아서. 저 너무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병준님 것도 스터디하면서 조금 제가 다르게 해야겠다 이 느낌 받았던 건 뭐냐면, 저는 실수한 거 다 그냥 무편집본으로 내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실수가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저한테 이득이 있어요. 편집에 대한 공이 줄고,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청중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담을 저는 내려놓으면서 롱폼 콘텐츠 제작 자체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마음속에서.
뭔가 이게 틀리면 안 되고 편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20분짜리 영상을 한 2시간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시간 반짜리 찍어서 뭐 50분 정도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좀 많이 바뀌다 나도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인간미도 드러나고. 예. 그리고 틀리는 것 되게 중요하고 제 생각에도 되게 네. 중요해요. 맞아, 사실 틀려서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사실 그 뭔가 활용은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과 인사이트 핵심이거든요. 고통 안 받고 스무스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완전 착각. 맞아.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난 거 있었어요. 사실 제가 고민했던 콘텐츠 2개가 최근에 올렸던 2개가 뭐냐면, 뭐, 레플리스로 서비스 만들기, 뭐, 크롤러 만들기, 그걸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콘텐츠인가? 그냥 내가 시행착오를 한 걸 녹화한 걸 뿐인데, 정보가 되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사람들이 어떤 거에서 좋은 점을 느꼈냐고 보니까, 도전하는 게 너무 좋대요. 대리 코딩하는 만족감을 느낀대. 저도 코더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효용 있다. 그래서 그냥 못하는 것도 조금 더 내려놓고 올려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멋지다. 저 두 분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생 우리가 먼저 한다. 네.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맞네요. 근데 여기서 전제는 매일매일 꾸준히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 저희도 사실은 못한다면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아, 진짜 실행력 갑중에 갑이 있구나. 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하자. 예. 모르겠어요. 뭐 다른 김연아도 김연아 그렇게 한다잖아요. 선수. 뭐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냥 중요하니까 오늘 안 했네 해야지. 올리고 올렸네 그 쉬자 이런 느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네 그래 죽겠지만 하자 뭐 그런 느낌이죠. 그냥. 네, 근데 이제 개수를 좀 늘리고 싶죠. 저는 이제 확장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저는 이런 기업화가 될 건가 아니면 내 개인 그 크리에이터로서도 확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조금 유리한 지점은 좀 크리에이터인 것 같아요. 계속 요즘 든 생각은. 근데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콘텐츠 개수를 좀 많이 늘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막 5개 롱폼 내보내고 싶고 막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조코딩님 같은 경우는 진짜 하시죠. 예. 생각하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레니의 뉴스레터라고 미국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 PM 뉴스레터가 있는데 그 사람도 팟캐스트 일주일에 하나 올렸다가 요즘 2개 올려요. 그래서 근데 뉴스레터가 몇 개가 오는 줄 아세요? 4개가 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는 그 자가 복제를 시작을 한 거고 이제는 그게 가속화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뚫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되는 모델을 그냥 계속 만드는 걸로 이 사람들을 빠졌고 조직화가 되는구나라는 쪽으로 이해가 됐고 결국은 그로스는 그거가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중급 퀄리티에 초고급 퀄리티는 필요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금방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중급 퀄리티의 것들을 많이 내보내자 쪽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롱폼 매주 2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팟캐스트도 더 따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좀 곧 개설해서 좀 더 많이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롱폼 쓰신 거를 팟캐스트 형태로. 오, 맞아요. 노트북 그거 앱 지금 이런 거. 성공팽이님 하시거든요? 노트북 LM으로 한 거 영어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헤이젠이나 뭐 이거 번역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해요. 저 그거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방금 이제 아이디어 지독한 이 자동화맨들 멍청한.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희가 이게 항상 폼을 뭐 텍스트로만 해야 돼서 이거 이제 버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오디오를 할까 어떻게 비디오를 할까 그 자동화 쳐돌이들이 자동화 쳐돌이들이 이제. 아니,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고를 해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3프로TV에서 3프로TV 맨날 아침마다 라이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헤이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영어 버전으로 해서 아예 똑같은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글로벌 채널을 따로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3프로가. 근데 그걸 하는 주체가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어쨌든 콘텐츠 복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딱 올라왔다 보니 그냥 그 사람 목소리를 아예 그 사람이 영어를 따가지고 목소리가 딱 나가는 그 영상들로서도 글로벌 진출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너무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구나라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대형 해외 유튜버들도 한국어나 이제 다른 언어로 해서 이제
번역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외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도 맞아, 고민 엄청 맞아. 많이 하거든요. 나도 맨날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잘 말아가지고 하는 거 이거를 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제가 맨날 그 고민해요. 네, 요즘. 어, 네. 그래서 저는 나 외화벌이 하고 싶어. 외화벌이 저도 네. 하고 싶은데 어, 그거를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불 붙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화가 잘 통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아, 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네. 일단 오늘 좋아요. 제가 샘 호트만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재밌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샘 호트만님 만난 지가 오래 안 됐거든요. 4달 됐나?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가 되는데 이렇게 또 나 혼자 부자에 오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답으로 통한 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오늘 이렇게 또 나 혼자 보자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었고, 여러모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또 가감없이 이 부분 좀 더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많은 참여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